자, 1단원, 1-1단원을 나갈게요. 그래서 자습서 1, 2단원을 펴주고, 자, 보면은 또 이 단원을 살펴보면 시로 표현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크게 운율, 반어, 역설의 표현법을 배워볼 건데, 그래서 운율은 이제 어떤 형성 방법을 보면 되고, 반어와 역설은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 꼭 나옵니다. 그래서 연습을 잘 해놔야 돼요. 우선은 들어가기 앞서 시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시가 나온 이유는 운율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운율의 의미와 운율의 또 종류를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그래서 위에 한번 빈데다가 필기를 해볼 거고,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리듬이죠. 근데 운율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외형률, 내재율. 근데 보면은 여기서 뜻풀이를 해보자면 외는 바깥 외, 즉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이다. 그러면 내재율은 안내자죠. 즉 운율이 속에 있는 거야. 그 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근하게 느껴지는 운율이다. 그리고요, 우선은 운율의 키워드는 뭐냐면 반복입니다. 무언가가 반복되면 무조건 운율이 형성돼요. 그래서 외형률, 내재율을 개념으로는 이렇게 배웠는데 우선은 외형률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만 살펴보고 외운 다음에 나머지는 다 내재율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한번 외형률을 크게 세 가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볼게요. 우선 음수율, 번호를 매겨보고 음보율, 그리고 음이율. 자, 음수율이 뭐냐? 이 수를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글자 수가 반복되는 거예요. 같은 글자 수가 반복되는 거. 그래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7.5조 이렇게, 아니면 334조. 이 말은 뭐냐? 바로 7글자, 5글자가 세트로 계속 반복된다. 3글자, 3글자, 4글자가 반복된다. 이런 말이고, 이따가 시에서 직접 한번 살펴볼게요. 음보율은요. 음보율을 말해주기 위해선 음보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한번 음보. 보가 이제 걸음을 뜻하는 보다. 즉 음의 걸음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걷다 보면 비슷한 간격으로 끊어서 걷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보는 끊어 있는 단위입니다. 음보는 시에서 끊어 있는 단위다. 그래서 음보율은 같은 음보가 반복되는 거다. 자, 음이율이 있습니다. 음이율은 말 그대로 위를 보면 돼요. 위치의 위입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같은 음이 반복되는 거.
그래서 요거를 또 음이울이 또 세 가지로 나뉘어요. 둔, 요운, 가군. 두, 머리 두, 요, 허리 요, 각, 다리가. 그래서 두는 맨 앞에서 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거. 요는 가운데에서 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거. 가구는 맨 뒷부분에서 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은 둔, 요, 가군까지 알려줄 수는 있다. 보통은 뭐 내신에서 자세히 알려주진 않는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께서 여기까지 알려줬다. 그럼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가 운율의 개념과 종류까지 살펴봤으니까 그 밑에 시를 보면서 한번 적용해서 이해를 해볼게요. 자, 밑으로 가볼까요? 실비라는 시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선 여기서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실제로 이렇게 그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나온 부분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나올 수 있는 게 뭐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이제 운율 형성이 어떤 방법으로 되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의 주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실비금비 내려라, 잔디밭에 내려라. 그래서 보면은 끊어 읽는 게 같아요. 몇 번씩 끊어 읽죠? 두 번씩 끊어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음보율이 이음보로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글자 수 세볼까요?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음수율은 4.4조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시어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실비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내려라 라는 것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시어 반복도 시어 여기서는 실비와 내려라 라는 시어도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시어가 아니고 뭐뭐에 내려라, 뭐뭐에 내려라 문장 구조 반복으로 볼 수도 있겠죠. 문장 구조 뭐뭐에 내려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 주제도 가끔 내세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너무 운율에 집중하는, 운율 때문에 나오긴 했지만 주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은 계속 내리래 비가. 왜 그러는가 했더니 봄날에 생명을 적셔준 실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시다. 그래서 이게 이 시의 주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럼 운율의 이제 개념은 여기 나왔네요. 필기림이 했는데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인데 요게 너무 중요해. 무조건 무언가가 반복된다. 그러면 이제 운율이 무조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효과가 뭐냐? 이게 사실 효과예요, 효과. 왜 운율을 형성되게 시인들이 쓰냐? 바로 시의 정서나 분위기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요. 그래서 우선 의미가 강조되죠. 다음 이제 반어와 역설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요. 뭐 뒤에서도 또 설명을 하겠지만 한번 개념을 보고 가자면 반어는 말 그대로 실제 표현하려는 의도와 반대되는 말이가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거다. 그럼 왜 굳이 반어법을 쓰냐? 자, 강한 인상을 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의미가 반대로 이야기함으로써 강조된다. 역설은 겉으로는 모순돼요. 근데 그 안에는 진실을 담고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모순이라는 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모순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앞뒤가 맞지 않는 거.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행복했던 요런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행복했던 아니다. 님은 같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런 유명한 식구가 있는데 자 우선은 살펴볼게요. 님이 갔대. 근데 보내지 않았대. 앞뒤가 맞나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모순된 거죠. 겉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야. 하지만 그 속에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이별한 상황에 님한테 이제 님이 정말 떠난 거 하지만 내가 마음 정리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마음속으로는 보내지 못한 거. 즉 아직도 마음 정리가 안 되고 미련이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역설의 효과는 또 뭐냐? 굉장히 우선 참신합니다. 참신하고 인상적이죠. 그리고 얘도 똑같아. 반어법의 효과와 의미는 더욱 강조된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보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한번 내가 이미 써놨어.